부터 이제 2008년 그 하반기부터 2009년 말 정도까지 1년 반 정도를 출입처 없이 보통 기자들은 출입처에 있으면서 그 보도자료를 받아서 혹은 그쪽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주로 그런 내용들 아니면은 뭐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주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취재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관행화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출입 사장의 건의를 드려가지고 저는 출입처 없이 한번 기자생활을 하겠다. 그 자리가 보통 기자들은 이제 출입처 없다 그러면 막 덜컥 겁을 냅니다. 뭐 기사거리가 없잖아요. 출입처 없으면 이게 밥줄인데 그래서 겁부터 내고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출입처 없이 하겠다. 대신에 다른 기자들이 이제 부담이 좀 되죠. 출입처 없이 그럼 뭘로 취재하느냐? 나는 정보공개 청구만 하겠다. 오로지 정보공개 청구로만 기사를 쓰겠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뭐 거의 한 건 쓸 게 없죠. 출입처가 없으니까. 보도자료 없이.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 미국, 잠깐 이제 뭐, 언론재단 통해서 이제 미국 단기 연수도 좀 갔다고 가서 보니까, 미국 기자들은 그 정보공개 청구 일반화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그걸로 취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공개 청구가 이제, 기자들한테 주로 이제 얘기했던 건데, 뭐 예를 들면 방위사업청의 연관급 장교 상당수가 방산업체에 재취업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국정감사 자료를 해서 탁 나옵니다. 하면은 기자들이 이제 이걸 갖다가 서종표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면은 얼른 이제 기사를 쓰죠. 그래서 그 기자들이 국정감사할 때 최대 승부수는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보도자료를 하루 먼저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특종을 할 것이냐. 이렇게 특종을 했다 그러는데 특종 아니죠. 국정감사 했는 자료 10월 달에 국정감사하면 그때 그 자료를 이제 1년 뭐 짧게는 6년, 6개월, 1년 이렇게 먹고 산다 이렇게 이제 선배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국정감사 자료가 없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누락시키는 정보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기자들이 찾아내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취재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법 128조를 보면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웃기죠, 그죠? 사실 국회의원이 하고 있거든요. 현실은 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128조 1항에 보면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이렇게 서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현행 실제로는 의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상당 기간 지금 계류 중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겠죠. 근데 이 정보공개법을 보면 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가 되겠고요.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이 권리를 뭐 국회의원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국회의원들은 훨씬 더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에게도 이렇게 광폭의 알 권리를 이렇게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정보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아쉬운 거는 공공기관의 의무에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게 허위 정보를 공개할 경우 처벌한다. 이렇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짓 정보를 그다지 이렇게 뭐 공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거짓 정보를 공개할 것 같으면 비공개를 보통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진 않는데 간혹 이제 실수인 척하고 이렇게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이 안 되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렇게 고발하든지 이런 식의 방법밖에 없는 그런 기록물 관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경우에 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냐면 취재할 때 필요한 정보를 공무원이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어보면은 술 한 잔 사줘서 챙길 수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에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피해갈 정보들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공무원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정보공개 청구를 하십시오. 자기가 도저히 내놓기 어려운, 아무리 친한 공무원이라도 공개를 했을 때 자기한테 해가 될 것 같으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 이제 취재력이 뭐 또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이드로 이제 제보 형태로 이렇게 봤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그 비밀 정보를 흘릴 때도 절대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기자가 만나서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몇 번을 거칩니다. 줄 때도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 2단계 정도 거쳐서 도대체 누가 준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한테 도착합니다. 자기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런 경우는 참 드물고요. 그래서 정당하게 정보를 갖다가 요구하고 그때부터 내가 리드하는 형태로 정보를 빼내는 게 아주 정당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보통 이제 출입처가 다 있는데 출입처가 아닌 쪽에는 기자들이 주로 어떻게 취재하냐면 그 출입처에 아는 기자한테 혹은 자기 회사의 동료 출입처에 있는 기자한테 부탁해서 정보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뭐 서울에 있는 기자들한테도 정보도 많이 주고 기사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자기 출입처가 아니라고 정보를 못 배운다 이런 건 아니죠. 출입처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을 때 같은 종류의 정보가 필요할 때는 정보공개를 청구를 패키지 청구하는 거 하시잖아요. 한 개의 정보에다가 여러 기관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6개 시도라든지 아니면 정부 장관들 정보 같은 경우는 뭐 부처들 다 청구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제가 이제 주로 한 거는 이제 뭐 제목으로 보시면은 도의회 의장이 기름값을 전국 한 2번째 정도 많이 쓰더라. 아니면은 동계올림픽 후원금을 낸 기업들이 누가 어떤 기업이 돈을 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한다. 이건 정보공개 청구를 찾은 게 아니에요. 역시 제목 보면 비공개됐잖아요. 네. 그 도시계획위원 출신의 공무원이 땅 투기를 했다는 거. 이거는 국가기록원 가서 찾았습니다. 일부 기관장의 업무 추진비는 허투를 쓴다고 해서 납득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리를 잘 가세요. 공개한 그 업무 추진비를 봤더니 언론사에 천지를 부린 것은 맞다, 논란이 맞다. 요거는 이제 그 정보공개 센터하고 이제 같이 한 건데, 같이 한 게 아니고 정보공개 센터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화천 주민 한 분이 이제 그 가평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업무 추진비를 공개해 봤더니 그 안에 온갖 로비 리스트가 다 나왔다.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여기서도 뭐 저기 감사원, 기자, 그다음에 각종 그 부인, 뭐 사단장 이런 사람들의 리스트가 다 나온 거죠. 업무 추진비 어떻게 쓰는지 청구를 했더니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은 지출 계리서가 되겠죠. 지출 계리서가 되겠고 지출 계리서를 이제 업무 추진비 할 때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지출 내역 이래가지고 받으면은 엑셀로 정리된 거 딱 주면은 그거는 신빙성이 좀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예산을 썼다 그러면은 이제 지출 계리서를 같이 받아서 보시면은 확실하게 그 안에 이제 신문사 이런 거 나오고 기자들 막 대기 관련되고 이거 모르던 건지 저도 지역에서 상당히 곤란했던 뭐 축의금 몇십만 원씩 내고 근데 지금 방금 지나가신 분은 여기 이사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기무사령관 자료 이렇게 전진한 사무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금 카드 이래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만 주면은 정보공개 청구를 처음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적부른다고요. 그럼 이거는 약하다고. 이거 가지고는 이게 좀 보도하려고 그러면 잘못 칠 수도 있고 지출 계리서를 받아가지고 사인까지 된 거, 영수증 사인까지 된 걸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후속 보도가 뭐냐면 기자들이 촌지 받고 사인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사인한 것까지. 기가 막히잖아요. 기자가 촌지 받고 사인을 했다는 게 말이 되잖아요. 자기가 식당에서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인이 보니까 필체가 똑같더라고. 필체가 다 동일 필체. 그래서 필체가 왜 똑같으냐 이제 알아봤더니 공무원이 자기가 사인했어. 돈 주고 자기가 사인했어.
그러니까 기자한테 사인하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첫째, 기록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뭐 기자분들 계시겠지만 취재하면서 이건 공무원이 그냥 나를 되게 챙겨서 이렇게 챙겨주는 거겠지. 공무원은 10원도 안 씁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하나 싶을 정도로 탄도 몇 천원 까지 다 기록합니다. 모든 걸 기록하기 때문에 그 기록물들이 기록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정보공개청을 해보면은 다 받을 수 있고 다 오픈된 자리예요. 그래서 이 보도도 나가고 난 뒤에 기자들이 촌지 관행이 거의 지금 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거의 없지만은 이거는 이제